하랴라라리. 굿모닝 화련날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초등부 강좌 2부 투자 지식 6번째 시간 자사주 매입 취득과 함께 그 악용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자사주라는 것은 회계상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쪽 자본 조정 항목으로 들어가고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사주 취득, 매입이라는 것은 회사의 자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하죠. 자, 자사주 취득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는 투자의 목적이 있고 회사 자금의 대주주, 이 경영권 방어죠. 결론은 악용 사례가 많죠. 대주주 사유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스톡 옵션을 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배당을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주가 폭락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는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자,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회사 돈으로 가장 잘 나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돈이 필요할 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하기가 쉽다. 회사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바로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겠죠. 그래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은 향후 좋은 신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자기 주식을 산다는 것은 저 회사 뭔가 있나? 호재가 있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주주의 주식을 자기 회사로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투자자들도 우회적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회사 자금의 대주주 사유화 목적, 이 악용 사례인데요. 자, 지주사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죠. 자, SK를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SK 주식회사가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회장이 지분을 44%, SK CNC라는 회사의 지분을 44%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CNC를 통해서 SK 주식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K CNC는 SK의 지분 11%를 들고 있다. 근데 SK를 어떻게 해요?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 그러면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SK 주식회사를 SK 홀딩스와 SK 에너지로 잘라냅니다. 반을 설컹하고 잘라내죠. 그러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SK홀딩스에 대한 지분도 SKCNC가 11%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SK에너지에 대한 지분도 SKCNC가 11%를 각각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죠? 100원짜리를 반을 뚝 잘랐더니 200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SK홀딩스가 어떻게 SK에너지를 지배를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키가 SK 주식회사 자사주가 18%가 키죠. 키. SK홀딩스와 SK에너지를 분할하면서 자사주가 18%죠. 18%. 자,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분할 중에 SK홀딩스와 SK에너지 이 두 회사가 자사주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SK에너지의 자사주를 SK홀딩스로 쏙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K홀딩스가 자사주를 18%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쉽죠? SK가 자사주를 18%를 들고 있습니다. 18%를. 그러면서 쪼개지면서 홀딩스와 SK로 나눠지는데 이 18%를 SK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을 하면서 얘의 지분을 이쪽으로 다 몰아줘 버립니다. 그러면 SK홀딩스가 어떻게 되죠? 18%의 자사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쉽죠? 그래서 SK홀딩스가 SK에너지와 분할을 하면서 그 SK 자사주 18%를 갖고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SK홀딩스가 SK에너지를 지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SK에너지가 분할을 해도 어차피 11%의 지분을 SKCNC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CNC가 SK에너지도 11% 갖고 있고 SK홀딩스도 11%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SK홀딩스가 이 친구를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명이 원래 분할하기 전에 갖고 있던 18%의 자사주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5년도에 보면은 본사 사옥을 4,400억 정도에 매각을 하고요. 2006년도에 9천억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바로 그 자사주 매입. 대부분 재벌 그룹사들이 지주회사로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단골 메뉴로 자사주 취득을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불법이 아니죠. 회사 자금이 대주주 경영권 보호에 악용되는 사례입니다. 진짜 사유화가 되는 것이죠. 사유화가. 자, 상법상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하지만 자사주 취득 후에 소각하거나 없애는 거죠. 회사의 합병, 그 다음에 주주들의 매입 청구,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자사주 취득 후 소각, 합병, 주주들의 매입 청구 외에 배당이 가능한 경영권 안정 및 주가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예외적 법률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계속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단 자사주를 이제 취득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도 없이 돈만 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어렵죠.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에 자기 주식 취득 신고를 제출한 후에 3일에서 90일 사이에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상황에 대한 어떤 이사의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하고요. 이제 취득 완료 후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까다롭죠. 자, 취득 방법에는 장내 매수와 공개 매수가 있는데, 장내 매수는 그냥 장에서 그냥 매수를 하는 거죠. 공개 매수는 나 공개할래 하고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에 팔아라. 자, 대신 기간, 그 다음에 수량, 가격 제한이 있어서 어떤 시장 가격의 왜곡을 막습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또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장내 매수, 자사주 취득을 한다,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증권사들의 조사에 따르면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면은요, 자사주 취득 결의 공시일과 또 그 다음날 한 2, 3일 정도에는 주가 상승이 반짝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자사주 매입하는데 6개월간은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매입 기간 중, 매입 기간이 얼마죠? 90일. 3일에서 90일이죠. 90일 안에 매입 기간 중에 최대 주주가 어떤 지분을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 출회 물량 부담이 없습니다. 자, 뭐 스톡 옵션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배당과 자사주 취득이 똑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틀리죠. 또 방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주는 방식도 틀리고. 자, 배당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자사주 취득이 어떻게 배당을 하기 위해서 주주와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한 방법인지 참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그냥 주는 것이죠. 줘서 주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고, 자사주 매입은 주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긴 한데 어떻게 공유를 하지? 자기가 주식을 사는데 뭐가 공유가 된다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의결권이 없다. 그죠? 배당이 없다라는 거죠. 자, 주식을 산 만큼 배당이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죠. 10명이 있다가 10명이 배당을 받을 사람이 있다가 회사에서 5명을 사버립니다. 5명이 배당 받을 그 권리를. 그러면 100만 원의 배당이 나오면 원래 10만 원씩 10명이 가져가던 것을 5명이 어떻게 되죠? 5명이 받을 권리가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10명 중에 5명이 입이 사라지는 겁니다. 입이. 그러면은 5명이 2배로 먹는 겁니다. 배당을. 이해가시나요? 의결권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통 주식 수도 없어집니다. 매매가 안 되잖아요. 6개월 동안. 그러면은 100주가 거래가 되다가 50주가 사라지면은 50주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사라지는 효과. 그 다음에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 강해지죠. 100명이 얘기하던 것을 50명이 얘기하게 되면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100만 원의 배당을 100명이 받다가 5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자사주 취득도 주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의 회사가 있는데 발행 주식수가 1000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가격이 1억이죠. 1억짜리가 1000개가 있으니까 1000억이죠. 주당 5천만 원을 배당한다. 이제 절반을 배당하는 거죠. 1억이니까 한 주가 1억인데 5천만 원 배당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50%를 배당을 하니까. 그래서 주주들에게 1000억짜리 회사를 500억을 배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줄어들죠? 왜 줄어듭니까? 1000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500억을 돈을 쑥 빼가지고 주중에 나눠줘 버린 겁니다. 그럼 회사에 500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락이 생기는 겁니다. 배당락이. 이해가시죠? 배당락이 왜 생긴지 이해가 못하셨던 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돈을 빼서 일반 주주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일반 주주들 입에 쏙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주도 손해가 아니냐? 아니죠. 주주는 한 주에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되었지만 현금으로 이미 5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한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결론은 나는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현상 유지죠. 똑같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익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되느냐? 물론 주가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회귀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사의 어떤 부분에서 배당을 받거나 할 때 이 사람이 10사람에게 갈 이익이 5명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해가십니까? 회사의 그 배당을 받을 사람이 절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받을 그 커미션이 커지는 거죠. 100만 원을 10명이 나눠 가지면 10만 원씩 가지는데 5명이 썩 사라져 버렸어요. 회사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확 태워버릴라.
됩니다. 자사주 취득에서 소각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되고, 또 주가는 권리락으로 해서 한 주당 1억짜리가 5천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기간이 이제 길거나 짧거나의 문제지만 어차피 원래 가격대로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 회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올바른 회사라면은 배당과 함께 주식 가격도 올라서 수익을 더 물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사주 취득도 똑같습니다. 배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사주 취득을 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을 줄여주는 거죠. 회사 자체가 그 사람들을 사버려서 입을 줄여서 이익을 갖다가 주주에게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사주로 주가 조작을 하고 이익도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100%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은 비교적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증권거래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것도 3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 거래가 허용되지만 가격, 그 다음에 수량 이런 제약이 있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6개월 이내에 매입한 주식은 다시 매도를 할 수가 없다. 6개월 동안은 홀딩입니다. 홀드 탁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의결권이 없고 배당이 없다. 이해가시죠? 쉽죠?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악용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주주에게 수익으로 돌아가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쉽다, 그죠? 자, 그런데 왜 회사가 배당으로 주지 않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주느냐? 참 이해가 가지 않죠. 더 어렵고 복잡하고 짜증나는데, 그죠? 제약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데 왜 그럴까? 복잡한 절차와 제약이 많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자, 배당을 주는 것은 규칙적인 식습관과 같습니다. 식습관. 그래서 한번 주면은 꾸준하게 줘야 되는 특성이 있죠. 이익이 많이 남아서 꾸준하게 100원씩 주다가 150원을 줘버립니다. 근데 다음 회계연도에 원래 100원을 주던 것을 그대로 주면은 주주들은 앞에 150원으로 이제 꾸준하게 줄 것이라고 또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주는 웬만하면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배당금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지 않죠. 딱 절박하게 주죠. 한 번 줬다가 왜 이렇게밖에 안 줘? 하며 민감해하는 주주들을 일부러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정반대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주주들이. 그래서 규칙적인 시가나 일정한 금액으로 배당하는 것과는 달리 시가와 규모를 회사 입장에서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얼마 줄게, 고마워해라. 그리고 와 박수 치는 거죠. 근데 배당은 야 이번에 좀 많이 나고 줄게. 근데 다음에 좀 덜 준다. 욕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마음을 먹고 줬는데 욕 들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배당보다는 자사주 취득을 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진들이 이제 이익을 사업 확장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사주 취득하는 경우, 바로 이것을 바로 주주들의 매입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못 쓰고 회사에 이제 막 쓰는 것을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제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경영권 안정과 주가 안정을 위해서고, 또 회사 가치가 주가보다 낮다라고 판단이 될 때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사주를 가져오게 되면 가져온 만큼의 의결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높아진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를 경영권의 우호적 지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편에 있는 우호 세력에게 그 주식을, 자사주를 산 것을 넘깁니다. 그러면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호 지분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새로운 주주나 지배력 확보를 위해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면 주가가 더 쉽게 오르는 결과를 낳아서 더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야 하는 단점이 생기죠. 자, 그러한 이유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외부의 주주들에게 지배권 확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뺏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주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원래 자사주 취득만 할 것인데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사주 소각하고 자사주 처분은 틀립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좀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사주 처분은 자사주를 취득한
취득한 후에 보유한 자사주를 다시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처분이라 하죠. 근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호 지분을 만들 때는 6개월이 지나서 처분을 하면서 자기 우호 지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처분 절차와 제약이 좀 있죠. 이사회의 결의, 그 다음에 공시한 3개월의 처분 처분해야 되고, 주문 가격, 주문 수량 제약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처분이 끝난 후 3개월 동안은 자사주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사주 처분으로 확보한 돈의 활용처는 대부분 운영자금이나 재무개선, 임원 등의 인센티브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자사주 매입으로 무조건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신고 후 매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익이 있어야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의결권이 없다. 배당이 없다. 6개월간 시장에 매각할 수 없다. 바로 이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 자사주 처분과 소각 이해가시죠? 자사주 처분은 자사주를 취득한 것을 팔았을 때를 처분이라 합니다. 소각은 어때요?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것과 자사주 처분은 전혀 다르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초등부 강좌 2부 투자 지식,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취득, 그 다음에 그 악용 사례를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자사주 처분과 자사주 소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 드렸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자사주 처분, 소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몇 가지 더 남았는데 나머지도 빨리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